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비계획이 수립된 6번째 단지가 나왔습니다. 목동 12단지는 최고 43층 2,700여 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인데 빠르면 내년 초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준공된 목동 12단지는 36년이 지난 노후 단지입니다. 최고 15층 1860세대로 양천구청역 목동 중심 지구와 인접해 있어 상업과 업무 등 좋은 입지를 자랑합니다. 지난해 1월 안전 진단을 통과했고 4개월 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신청해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2단지는 용적률 300%가 적용돼 최고 43층 2,788세대로 재건축됩니다. 임대아파트는 371세대가 포함됐습니다. 주거환경 조성 계획의 핵심은 자연 경관과의 조화, 기반시설 서비스 확대, 입체적 스카이라인 조성입니다. 학교와 공원이 주변에 위치해 안전한 학교 가는 길과 공원을 살린 보행 동선을 마련하고 소통을 위해 열린 공간을 조성합니다. 또 주변과 어우러진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조망권 확보를 통해 주변의 다양한 풍경을 흡수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가로변에서도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개방감 있는 계획을 마련했고요. 또한 동서 간의 연결에도 일정 이상의 풍경축을 확보해서 입체적이고 또 개방감 있는 건축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천구는 11월 18일까지 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합니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구의회 의견 청취, 신통기획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 초 목동 12단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이제 지나기 전에 서울시 심의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초쯤 되면 저는 이제 고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안이 고시가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목동 12단지에 대한 정비 계획안이 수립되면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6개 단지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6단지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정비구역 지정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목동 아파트 재건축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에 담아버리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하지만 김장 쓰레기 부피가 큰 점 등을 고려해 2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에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단독주택이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 쓰레기만 가능하며 봉투 겉면에 별도로 김장 쓰레기 표시를 해야 합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식품 접객업소는 기존의 배출 방식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에 납부 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됩니다. 양천구의회가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항소음 피해 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연구회는 최근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이어온 연구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회는 보고회에서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주택 개발의 어려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같은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하 복합시설 도입을 통해 고도 제한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교통봉지 강화를 위해 마을버스 무료 승차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제1회 양천가족 거리축제가 6만 2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양천구 개청 이래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축제는 모두가 즐거운 세대 공감 한마당을 주제로 조부모와 부모, 자녀 등 3대가 즐길 수 있는 시대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는데요. 신정 내거리역 440m 구간에서는 거리 퍼레이드가 열려 400명의 주민들이 동별 의상을 맞춰 입고 거리 행진을 펼쳤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말부터 연달아 서민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플러스 차비드림을 비롯해 소상공인 반값 택배 서비스까지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책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중 택배 요금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반값 택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20만 건의 반값 택배 배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지파 시설을 통해 가지고 배송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물류비 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택배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게 되고. 앞서 내놓은 인천 아이 바다 패스와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우선 인천 시민들의 배편을 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 바다 패스의 경우 인천 시민은 편도 1,500원, 타 시도민은 정기운임의 30% 수준인 26,760원만 내면 백령도행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천 시민에게는 내년 1년간 30여억 원이, 타 시도민에게는 9억 3천여만 원 등 39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산가구 부모에게 아이패스 환급을 추가 확대하는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역시 내년에는 2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2031년 이후부터는 연간 22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인천시가 내놓은 인천 출생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신혼부부에게 1,000원 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대출 연계 금리를 지원하는 아이 플러스 집드림 등 서민정책까지 포함하면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 이것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하거나 아니면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지에 대한 어떤 세밀한 타당성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해야지만이 이게 이제 실행이 될 텐데 그러지 않다 보면은 생색내기로만 어떤 발표하고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에 대한 지점들도 있습니다. 인천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생 정책 등으로 내놓은 서민정책.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단순히 퍼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죠. 문화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켜주는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K-팝과 한국 영화, 드라마의 열풍은 전 세계 곳곳에서 불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 대중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영화와 드라마를 보자면 우선 탄탄한 스토리와 예측 프로의 반전, 등장인물들의 개성 있는 캐릭터, 사회적 이슈를 다룬 소재가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뛰어난 연출력과 영상미의 음악까지 높은 수준의 제작 역량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인터넷의 발달로 글로벌 OTT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경쟁력 있는 우리 작품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만난 한 외국 출신 귀화인은 색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는 따뜻함과 이타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튀르키예 출신의 알파고 시나시 씨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사회에 아직 딱딱해지지 않은 이타적인 따뜻함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일본인은 한국인 특유의 정을 꼽았습니다. 가족 간의 정, 친구 간의 정, 동료 간의 정. 이런 정 문화가 한국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점차 메말라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정과 따뜻함,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나를 희생하는 이타 정신, 이것이 우리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원동력이라고 하니 이를 더 가꾸고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절실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는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는데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민관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게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난 1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중 약 37%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도는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 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영종도와 강화를 연결하는 평화도로 1단계 사업이 내년 말 준공됩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접경 지역인 강화도를 연결하는 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인 영종도 신도 해상교량 3.2km 구간이 내년 12월 완공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21년 착공한 이 교량은 현재 70%의 공정률을 기록 중이며 총 사업비 1,543억 원이 투입돼 왕복 2차로로 건설됩니다. 시는 이 해상교량의 개통에 대비해 주차장과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대중교통을 준비할 태스크포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시는 평화도로 전체 14.6km 구간 가운데 1단계 사업인 해상교량에 이어 2단계 사업인 신도와 강화도를 잇는 11.4km 규모의 교량 건설도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이 청라동 일대에 건립되는 스타필드 청라의 건축 허가 변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건축 허가 변경으로 스타필드 청라에는 2만 1,000석 규모의 멀티 스타디움인 돔구장 건립이 확정됐는데요. 다만 돔구장 도입에 따라 호텔 규모는 기존 296객실에서 55객실로 줄었습니다. 스타필드 청라는 대형 쇼핑몰과 돔구장이 결합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연면적 51만 제곱미터의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준공은 오는 2027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돔구장은 프로야구 경기와 K-팝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활용되며 특화된 호텔 객실과 인피니트 풀, 스타필드 내 식음료 매장과 식당에서 야구 경기와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이후 자녀 세대의 유주택자들이 입주할 수 있고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 혼합단지인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초기 임대료를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하고 5% 증액 제한을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경기도가 가을철 성육기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어업 등 15건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어업 지도선을 활용해 지역 바다와 강, 호수 등에서 모두 20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단속 결과 무허가 어업과 불법어구 적재 등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무허가 어업과 불법어구 적재는 사법 처분하고 나머지 위반 행위는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남촌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을 직접 맡을 공기업 설립을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2026년 2월 출범을 목표로 가칭 인천 농축산물 유통공사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계획 중인 공사 자본금은 현물 7,926억 원과 현금 40억 원을 합쳐 7,966억 원이고 임직원 수는 67명 규모입니다. 현물 출자액은 시가 보유한 남동구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과 부평구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평가 금액입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 평가원을 통해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영역을 진행한 뒤 하반기 설명회 개최와 조례 제정 등 준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